네, 안녕하세요. 놀이지도사 유은입니다. 오늘 사춘기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부모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라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예전에는 엄마만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너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독립을 원하는 시기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는 것보다는 노크를 해준다든지 뭔가 존중의 표현을 해주는 거.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하거나 주말에 함께 운동을 하거나 뭐 30분 대화하기 등등과 같은 그 가족 내에 가족 규칙을 정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의 행동이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정폭력을 시달리고 있는 아이가 또래한테 푸는 것일까? 가정 내에 별 문제가 없다면 사춘기 특성으로 볼 것이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힘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등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만약에 훔쳐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아이가 돈이 많이 필요한가? 친구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연령에 맞게 용돈을 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에 맞게 돈을 주는 것도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수준의 것들 80%는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유일 가능성들이 있어서 여러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원을 몰래 빠지는 일이 잦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압적인 부모님이신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학원을 몰래 빠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를 들어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거짓말 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을 줄지를 같이 정한다. 왜요? 책임감, 너의 행동에 따른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원칙들도 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관심 집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연예인은 그 우상 그 이상, 엄마가 말해주는 멘트보다 그 연예인들이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멘트들이 아이가 더 동기가 유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엄마의 역량을 뛰어넘는.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 일단 이해해 주기는 해요. 어떤 연예인이 좋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이가 쫓아다니고 정말 해야 할 것들도 안 하고 쫓아만 다니고 잠도 자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도 않고 쫓아다닌다. 그런 사생팬이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용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연예인을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연예인을 자주 만나는 직종군에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 연예인 뭐 콘서트나 연예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함께 고민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에 허락해 주고요.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해놨을 때는 보상을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의 절반이 욕설이라고 한다면 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아이 앞에서 그러면 욕을 한 적이 있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는 거. 속상한 감정을 욕 대신 다른 말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 욕 대신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만 공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쁜 친구들과 무리지어 몰려다닌다 라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유형인가, 약간 충동적이긴 해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기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 아이인가 그걸 파악하는 거. 가면성 우울증인가, 불편한 감정을 잊기 위해서 증상인가. 친구 관계를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걱정되는 친구와 멀리하는 친구를 구분하는 거. 친구가 괜찮은데 이 친구 안에 이런 행동까지는 좀 걱정스러운 행동,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둬야 되는 친구를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대든다 라고 한다면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되짚어 봤을 때 얘가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압적인 양육 태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체크해 보는 거. 자기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해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아이인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그런 거를 전혀 살피지 않는 아이일까, 이 또한 불편한 감정을 잊기 위해서 가면성 우울증의 증상인가. 그다음 걱정되는 친구와 멀리해야 되는 친구를 구별해 주는 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면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게임을 못하겠더니 폭력을 썼다 라고 한다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인가를 보는 거고요. 평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보이는가를 살피는 게 필요하고 그거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과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요. 친구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 마음은 불안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부모의 지지가 필요하고요. 친구 관계의 그 시뮬레이션 연습이죠. 역할 연기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역할 연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의 스트레스 수준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괴로운 심정을 공감해 주는 거, 죽고 싶다는 거는 살고 싶다는 표현, 도와달라는 SOS의 신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춘기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부족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누구나 다 되고는 싶어요. 근데 그 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강박, 좋은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과 이상적으로 괴리감이 클수록, 갭 차이가 클수록 힘든 거죠. 우리는 괜찮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도 돼요. 시행착오를 견뎌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이와 나눌 시간이 필요하고요. 친해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저는 이제 간혹 저희 아이들과 아니 삼형제들과 매일 한 가지씩 아주 시시콜콜한 놀이여도 어떻게 오늘은 뭐 하면서 놀까? 놀궁리를 하나씩 생각해 보자라고 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와 함께 했던 놀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걸 영상을 찍기도 하고 만약 영상을 못 찍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의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고학년이어도 나중에 가족 놀이 문화처럼 우리 가족끼리는 어떤 게임도 하고 같이 뭐 어디 나들이도 하고 가족 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 가져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갖기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정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친해지려는 마음 너가 물론 혼자 하고 싶은 마음 오케이 인정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대는 이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10대는. 요즘의 10대들은 저희 때랑 좀 다르죠. 저도 되짚어 보면 제가 10대 때 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힘을 길렀었나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은 뭐 하라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강요하고 그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고 싶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고3 졸업쯤부터 알바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그냥 한번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힘을 기르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어른이어도요. 자기 자신을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길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믿어주고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두고 아이를 깊게 정확히 보는 거. 저의 강점은 제가 막 속도가 막 빠르지는 않거든요. 원래 제가 스피드 있게 신속하고 스피드 있게 빠르게 어떤 성과를 팍 얻는 거는 저 성향상 잘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100m는 꼴등이나 오래 매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만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좀 인내력이 요하는 과업들은 좀 강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다려주는 거, 시행착오도 좀 견뎌보는 거 그런 것들은 잘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삼형제들한테도 물론 부모니까 조급한 마음 들긴 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들을 티 나지 않게 견디면서 하고는 있어요. 시간을 두고 아이를 깊게 보는 거, 믿어보고 기다려주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 많아요. 그래서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 기대 수준 점검해 보는 거, 아이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이가 엄마의 실망 힘들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노력해도 안 돼. 난 패배자, 루저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가 정한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해나가는 아이. 너는 네가 이렇게 정하기로 하는 원칙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아이구나. 그럼 앞으로도 네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은 잘 지켜갈 수 있겠네. 기대가 된다. 라고 그 기대심을 키워야 됩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이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불안. 내가 불안하면 우리 아이도 더 불안해요. 둘 다 불안하면 완전 불안의 상승곡선을 키우죠. 그 불안,
어찌 보면 그 불안도 학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들도 물론 저는 뭐 사교육은 본격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영어 큰아이 5학년인데 영어 학원만 보내고 있거든요. 저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 아이 뭐 입시의 상황을 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계속 제가 뭐 그렇게 압박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저의 방식대로 갈 거예요. 예, 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학교 가기 전에 해야 될 것들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6시쯤. 큰아이는 5시 반에 5시 반, 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정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서 학교를 가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는 이미 다 했으니까 더 많이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 그런 태도들이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은, 그 태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들. 저도 주변 사람들 만나면 되게 뭐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 영어 학원만 다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도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의 주관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이 많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의 삶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삶에서도 자아 실현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어떤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아이 공부할 때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나 체크를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부모님도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연의 공부를 하는 것도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 스스로 해야 될 목표를 세워가는 거.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지금 일본어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일본어도 그냥 학습지로 하고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 배워보고 싶은 그 동기를 올라오게 하는 것들도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자녀 키우면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이게 딱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관계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압박스럽게 한 3년 정도 했다면 3년 이상, 3년에서 6년 정도는 정말 견뎌주고 버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도와주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거고요. 힘든 순간은 꼭 와요. 뭐든지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힘든 순간일수록 행복하게 해줬던 것들, 이전 행복을 회상하기도 좋고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 때, 물론 전 너무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빨리 나의 행복감을 주는 거는 뭐가 했었지라고 빨리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을 견디게 해줘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 안에 내 삶에서 의미를 부여를 해야 고통은 한결 좀 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순간들에 너무 집중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도록 하면서 견디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와 잘 키우고 싶지만 밀당하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고 한결같 뜰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만 않으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견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학업에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또 학업으로 막 극단적으로 끌고 가고, 우리가 그런 극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만 그 방향성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는 삶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너 공부 잘해라, 너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해 주지 않고 내가 나의 삶에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걸 배워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삶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 순간의 삶에 대해 임하는 자세들을 우리 아이는 매 순간 지켜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책 읽어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내가 매 순간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일하면서 육아하는 것이 힘들지만 오롯이 다자녀 맞벌이 워킹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을 느낄 거예요. 엄마의 노력하는 모습, 엄마가 노력해서 또 책을 내는 모습,
도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또 도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들을 우리 아이한테 행동으로 느끼게끔 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적으로 응원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안 해주면 모르는 것처럼 너가 정말 괜찮음, 너에 대한 정말 긍정성을 많이 표현을 해줘야 아이도 많이 듣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 괜찮은 사람이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긍정성을 키워주는 거,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 오늘은 부족했지만 내일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 저희 막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나 오늘 실패했어. 뭐가 실패했어? 엄마 나 오늘 엄마 말 잘 듣는 거 도전했는데 엄마 말 잘 듣는 거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스스로 목표를 세웠는데 엄마 말 잘 듣기로 했는데 그 실패를 했구나. 근데 아이가 엄마 나 어제도 실패했고 옛날에도 실패했고 계속 실패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가 성공하고 싶었는데 어저께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었구나. 네, 하지만 내일은 성공할 수도 있어.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너만 그러는 거는 아니야. 엄마도 실패할 때 있다. 엄마도 우리 막내 3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찬이라고 하는데 엄마도 성찬이한테 오늘 따뜻하게 말해줘야지, 화 안 내야지 라고 하는데 엄마도 오늘 실패했어. 오늘도 화를 내버렸네. 엄마 실패했다. 엄마 맨날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데 내일은 또 다시 도전해 볼 거야. 내일은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전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매 순간에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실패가 많아지면 두려워져요. 다음번에도 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에 도전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격려해 보도록 하는 것들, 아이들에게 긍정성을 해주는 멘트를 해주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